자, 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가벼운 단원이기도 하니까 편안하게 좀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도입부에서 딱 한번 이제 타이머를 읽어보게 되면 행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어놓은 거. 이렇게야. 그래서 저거에 이제 괄호에 대한 그림들이 딱 나와있지? 성분들은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문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소문자가 주로 넣고 대문자는 주로 안 넣어요. 저 안에 들어가는 문자들은 X, Y, Z, A, B, C 같은 이런 것들을 넣고요. 소문자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읽을 적에 X축이라고 하고 Y축이라고 읽었었죠? 오케이? 그래서 행렬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X축을 행이라 하고 Y축을 열이라고 합니다. X축을 행이라 하고 Y축을 열이라고 해. 그래서 1행, 2행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얘를 1열, 2열, 얘는 3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럼 이 친구들은 뭐라고 읽어줘? 이거는 1행, 3열. 1행, 3열이야. 그리고 자, 1행, 3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m 곱하기 n행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m이라는 것은 행에 대한 숫자고요. n이라는 것은 열에 대한 숫자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행열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2행 3열 행열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2행 3열. 자, 정사각 행열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연산에 들어가는 행열인데요. 주로 2 곱하기 2행열이 주로 교육과정에서 주로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정사각 행열. 3 곱하기 3도 있기는 한데 그건 주로 2 곱하기 2행열을 연산으로 주로 한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성분들은 I, J라고 표현하는데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친구 요거 보시면 얘가 1행 3열이잖아요. 1행 3열이잖아요. 성분으로서는 1, 3 이렇게 표현합니다. 1, 3 이렇게. 콜? 1행 3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위치하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부터 다시 한번 행렬 한번 얘기해 볼게. 문자나 숫자들을 괄호 속에다 넣어준 어떤 뭐 문장이나 식이야 이렇게. 성분들이라고 한다는 것들은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고요. 가로를 행, 세로를 열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m 곱하기 n행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I, J를 이용해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같은 행열이라는 것은 두 번째 거는 각각의 위치가 똑같은 것들을 서로 같은 행열이라고 해. 끼리끼리 같은 거. 그럴 때 대문자는 A와 B랑 같다고 한다. 자, 성분들은 소문자를 쓰고요.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행렬은 대문자로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A, B뿐만 아니라 뭐 라지 X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렬은 대문자, 성분들은 소문자다. 자, 세 번째, 행렬들끼리는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데 그 덧셈을 할 적에도 같은 성분들끼리만 덧셈 뺄셈을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자면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행렬이 있어. 그 둘에 대한 합은 각각의 성분들끼리만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스톱이야. 더 이상의 연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영행렬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숫자 0을 행렬로서 표현한 겁니다. 즉 의미상으로도 0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야. 행렬에 대한 덧셈은 성분들끼리만 덧셈을 하다 보니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당연하게 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요 내용 있잖아. 얘를 뭐 항등원, 영행열에 대해서는 나와 영은 나다. 존재감이 없으니까 나에서 나를 빼주면 영행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각각의 성분들을 영이라 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분차분 한번 해볼까? 1204번 하나 나오는데 한번 툭 도와줄게. A라는 행렬을 딱 보시게 되면 이게 3 곱하기 3행렬입니다. 3 곱하기 3행렬. 자, 1행 2성분. 1행 2성분과 그럼 얘를 의미하는 것이지 2행 3성분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3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행렬의 IJ 성분을 A의 IJ를 할 적에 1, 3, 0이죠. 2, 2, 7이죠. 3, 1은 5, 3, 3은 마사가 됩니다. 다 더하면 얼마야? 9네. 아니 8이네 8. 쉽죠? 네. 쉬워요. 네, 쉽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 다른 건 됐고요. 12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1217번이야. 두 행렬에 대해서 A와 X는 B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 그러면 이 친구를 X만 남겨놓고 B에서 A를 빼주시면 되는 거야. B라고 한다는 것을 써주게 되면 3, 2, 4, 마이너스 1 빼기 A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1, 마이너스 2, 3과 4가 되겠죠? 그것들을 연산된 식은 3 빼기 1이니까 2라고 적어주시고 2 더하기 2니까 4라고 적고 4에서 3을 빼주시면 1이겠고 마이너스 1 마사니까 마이너스 5다. 이 행렬에 대한 모든 성분들이 X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우리 둘째 딸도 할 수 있겠다. 응? 그치? 자, 행렬에 대한 실수배까지만 딱 하고 나 B단계에 있는 것들 대표형들 하나씩 딱 풀어줄게. 행렬에 대한 실수배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KA는 각각의 성분들에다가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KA1, KA2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실수들이다 보니까 KLA는 뭐 K를 바깥으로 빼주시고 LA라 쓰든 K 더하기 L에 대한 괄호친 A는 분배가 가능하고 K에 대한 A 더하기 B도 이거 너무 실수적으로서 상식적인 내용이죠? 오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곱셈 전까지니까 대표형들 할 텐데 이건 문제도 안 풀래요. 자, 대표형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요거 한번 해줄게. 1235번 볼까? 1235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각 지점 사이의 일방 통행로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IJ에 대한 성분이 I에서 J 지점으로 가는 일반 통행에 대한 개수로 표현됐습니다. 행렬의 개수를 구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1단계 뼈대 만듭니다. 뼈대. A의 11, A의 12, A에 대한 13, A에 대한 21, A의 22, A의 23, A에 대한 31, 그 다음에 A에 대한 32, 그 다음에 A에 대한 33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두 번째, 그 문장을 보고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지. 자, 이제부터 한다. A의 1, 1은 1에서 출발해서 1로 도착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길 중에서는 1에서 가서 1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0이야. 1에서 2로 갈 수 있는 건 1에서 2로 갈 수 있는 거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이거 1이라고 찍고 그어주시면 되겠고 1, 3으로는 가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2에서 1로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에서 2로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2에서 3으로 갈 수 있는 거 두 개가 있네요. 3에서 1로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고요. 3에서 2로 가는 길 없습니다. 자,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화살표 이거 보입니까? 이렇게? 이건 3에서 3으로 갈 수 있는 게 한 개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010, 202, 010, 202, 101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쉽죠? 오케이. 대표형이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안 하고요. 실수배 안 하고요. 저기 상급 하나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1246번 가보자. 1246번. 뭐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일까? 쫄지 말고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두 교점의 좌표를 A, B, C, D라 한대. 교점이 발생하니까 연립방정식 하시면 근이 나오겠네. 하고 그럼 여기 딱 끊어봐. 여기 끊고 계산해 주시면 x에 대한 제곱에 5x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7이야. x에 대한 제곱에 2x에 15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3은 0이지. 근데 a 값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5를 넣었으니까 5, 3, 15, 15 빼기 7이니까 얼마? 마팔인가? 얘가 이렇게 되겠고 C는 얘가 C가 되겠고 마삼을 넣었으니까 9, 16이네. D는 16이다. 이게 첫째 줄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이제 하나의 단서가 될 거예요. A, B, C, D를 이제 구했어요.
필기해 주시고 고개 들어주시면. 두 번째, 똑같은 직선과 또 다른 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EFGH래. 이 뭐야 이거? 이게 왜 상급이야? 그냥 계산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자, 2x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5x 플러스 7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돼서 이거에 12x다. 그러니까 x는 0이거나 6이 되겠지. 얘가 2여야 되겠네. 2. 그럼 f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와? 6을 직선에 넣어주시면 돼. 6, 3, 18, 7, 마이너스 11 이렇게. x가 0이면 이것이 g네, g. 그러면 h라고 한다는 것은 7이네, 7 이렇게. 하면 행렬 a는 각각의 성분들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5와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3과 16이 되겠고요. b라고 한다는 친구는 cd 아니구나. 달라졌네. AB를 쓰고 EF를 쓰래. EF 6과 마이너스 12를 쓰래. B라고 한다는 것은 CD C 마이너스 3과 16 그 다음에 GH 0과 7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입니다. 행렬 3A-A-B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은 2A 플러스 B를 의미했다. 2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배를 하면 2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요것은 10과 16, 12, 22 그리고 더하기 3, 16, 0과 7이 돼서 값은 7, 0, 12, 마이너스 15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각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겠네요. 4.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되게 복합적으로서 어려운 문제일 줄 알았더니 진짜 험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 영상 찍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 4까지 그냥 니네 이거 홀수 그냥 빨리 해줄래? 이거 영상 홀수만 하세요. 고요. 이어서 나가는 곱셈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에 테마를 보게 되면 두 행렬에 대해서 A, B를 이렇게 붙여넣으면 어떻게 곱하느냐에 대해서 나왔는데 얘는 좀 설명이 좀 부실하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저기 있는 조건 그대로 쓸게. 이때 행렬에 대한 곱하기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하자. 첫 번째 행렬에 곱셈이야. 곱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야. A라는 I가 만약에 A, B, C, D라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B라는 행렬을 얘를 X랑 Y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밑에다가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딱 세팅을 하시고 이 친구는 2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이랬을 적에 행렬의 열과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행이 어떨 때? 같을 때 이때 곱셈 가능. 곱셈이 가능하고 그 곱셈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2 곱하기 1 행렬꼴로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m 곱하기 n과 뒤에 붙어 있는 녀석의 앞줄과 얘의 뒷줄의 숫자가 똑같을 때만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때 행렬에 대한 곱은 얘 곱하기 얘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즉 정답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요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무조건 왼쪽에 있는 행렬은 가로랑 오른쪽에 있는 행렬은 오른쪽 세로랑만 곱합니다. 성분들끼리. 자, 그럼 곱해볼게요. 얘랑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는 AX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기 by 이러고 끝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랑만 곱하는 거야. 그래서 cx dy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 행렬의 곱이야. 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곱셈에 대해서 첫 번째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은 것들은 내가 예시를 들 텐데, 우선 행렬의 곱셈이 되려면 m 곱하기 n에서 이 친구와 m 곱하기 n에서 m과 둘이 같아야지만 행렬의 곱하기가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게 되겠고요. 자, 행렬들끼리에 대해서의 우선 연산부터 우선 연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부터. 지금 여기에 6가지 문제가 있죠? 6개를 하나씩 한번 내가 도와줄게. 도입해서. 자, 무조건 가로는 왼쪽이고 세로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올 적에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올까?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1행렬이지? 그럼 정답은 1 곱하기 1행렬이 나올 거야. 이렇게.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땡땅 6, 땅땅 20. 답은 이렇게 26 이렇게 딸랑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는 계산하기 전에 1 곱하기 2, 오른쪽은 2 곱하기 2. 따라서 1 곱하기 2행렬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1 곱하기 2행렬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1행 2열 이렇게. 자, 계산해 봅니다. 이 친구랑 만나는 것은 여기. 이 친구랑 만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색상 보이나? 자, 계산해 볼게. 얘는 2. 요건 3. 그리고 참고로 이건 이따가 배울 텐데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2라고 해주세요. 요거는 숫자로 따지게 되면 1과 같아. 같은 역할. 이렇게 좀 적어주고. 숫자에서는 1이랑 같은 역할이야. 그래서 여러 번 곱해도 제곱수가 안 붙어도 되는 거야, 저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하지 이렇게는 안 붙이잖아. 근데 얘는 뭐가 가능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얘가 유일하게 가능한 녀석이야. 1001만. 가로로 대각선에 1이 있으면은 얘만 단위행렬이다. 다른 숫자 들어가면 안 돼. 1만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는 0만 들어가고. 자, 22, 23번도 해줄게. 얘는 하나, 둘, 2 곱하기 1이고 얘는 하나, 둘. 따라서 정답은 2 곱하기 2행렬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대한 성분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써주시고. 자, 무조건 가로는 왼쪽은 가로로만 곱하고 얘는 무조건 세로로만 가는 거야. 왼쪽은 가로로만 곱하고 오른쪽은 세로만 곱하는 거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5, 플러스 35, 그 다음에 7, 4, 28.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얘는. 자, 어떻게 퍼즐이 되는가 봐주세요. 무조건 왼쪽은 가로랑만, 오른쪽은 세로랑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와 첫 번째 만남,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 두 번째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와 두 번째 만남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23번이야. 23번은 2 곱하기 2 그리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자, 이 친구는 2 곱하기 1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물에다가 팡팡 이렇게 딱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얘 가로와 여기에 세로, 그리고 얘 가로와 얘 세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가로와 세로의 만남 4, 2, 8, 7 마사 3, 마 7 이렇게 되겠지. 7 말 7이야. 얘는 참고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7이라고 딱 묶어주시고 1과 마이너스 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배는 바깥으로 뺄 수 있으니까요. 자, 25야. 24, 25. 24만 해줄게. 25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니까 이 친구는 2 곱하기 2가 나와야 돼. 자, 첫 번째 라인. 얘는 무조건 가로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무조건 세로랑만 곱하는 거다. 이때 기호로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지. 얘는 1번이고 이것이 2번이지. 그럼 오른쪽에다가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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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1번, 2번과 2번의 만남이야.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연산은 요 녀석들을 갖다 연산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6, 15, 13, 4, 18.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밑에 빨리 10초 줄게. 빨리 해봐. 밑에 거 빨리 답 맞춰봐. 계산된 결과물은 4, 1, 마이너스 13, 2, 4, 6, 2,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겠네. 이것도 보이니? 오케이? 먼지 안 날리고 좋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페이지로 딱 가서요. 연산은 이렇게 한다. 자, 팁 부분 한번 딱 보도록 할게. 1번 줄 한번 쳐봅시다. 인제에서부터 저거 지워줄까? 알았어. 좋아. 자, 1번에 해당되는 것들 한번 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신기합니다. 두 행렬의 곱이 0이라고 해서 각각이 영행렬인 것은 아니다. 이거 첫 번째 줄 쳐줘. 실수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지만 0인데 행렬은 내용물들은 0이 아닌데 연산을 해서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결합하다 보니까 0, 0, 0, 0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일반적인 숫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다고.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0이라는 것은 다 0000을 얘기하고 얘도 0000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 진위 판별, 맞아요, 틀려요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야. 자, 웃긴 거 두 번째. 둘 다 0이 아닌데 그 패턴이 0이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둘 다 0이 아니지만 곱하기를 했더니 0이 나올 수도 있더라는 얘기지. 이것도. 자, 3번이야. 이거 진짜 헷갈린다. 실수에서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런 게 수에서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보는데 A랑 B랑 곱하고 A랑 C랑 곱했는데 같아졌대. 그리고 얘는 영행렬도 아니래. 근데 오른쪽도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얘가 A랑 B랑 곱했더니 뭐 1000 나오고요. 오른쪽 것도 1000 나오는데 영행렬 무슨 아니고 A랑 B랑 다른데 우연찮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는 얘기야. 세 번째가.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 이거 빠르게 넘어가기가 어렵다. 자, 행렬의 곱이 0이라고 해서 각각의 성분이 0이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 오케이? 둘 다 0이 아닌 행렬인데 곱해서 0 나올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거는 예시로서 들기가 조금은 어려울까? 아니야, 예시가 있을 거야. 두 번째 거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어. A라는 행렬이 1000이라 할게. 이거 영행렬은 아니죠. B라는 행렬이 뭐라 할 것이냐면 얘는 0, 100 해볼까? 이렇게. 잠깐만. 이건 안 되지. 얘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자, 해볼게. 타타타타 곱하면 0, 타타타타 0, 그 다음에 타타타타 0, 0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만들다 보니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숙지해 주시고요. 자, A, B랑 곱해서 A, C랑 곱해서 같을 수는 있으나 B랑 C랑 같거나 A가 0이거나 그럴 리가 없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세 번째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듭제곱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거듭 제곱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다가 이건 안 됩니다. 자, 허나 A, B라고 한다는 것은 B, A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씁니다. 행렬에 대한 곱하기에서.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하자. 자, 강조하게 강조. 자, 삽질주의. 삽질 조심합시다. 어떤 게 있는 것이냐? 첫 번째 얘야. 첫 번째 A 더하기 B에 대해서의 행렬의 곱은 어떻게 쓰느냐?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A에 대한 제곱에 AB의 BA의 B제곱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2AB라고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는 아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됩니다. A랑 B랑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납니다. 근데 만약 A에 대한 제곱에 2AB의 B제곱이 성립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자. 성립한다면 이거의 숨은 내용은 무엇이다? 화살표 양쪽으로 해주시고 이거의 숨은 내용은 A, B는 BA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실수에 대한 연산처럼도 전개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A, B는 BA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같은 걸로 써도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거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는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고 스톱인 거야. 더 연산이 안 돼요. 이거 합차공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행렬에 대해서는요. 근데 만약에 합차공식이 된다라는 것은 또 뭐다? A, B는 BA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야. 간접적인 표현이야. 일반적인 그 전개식에 대해서의 공식 정리가 되면 합차공식 뭐든 이제 뭐 이렇게 곱셈 완전제곱식 꼴 이런 것들 다 A, B는 BA가 됐을 때만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에 선생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입한별 많이 가르칠 적에 했던 건데 세 번째 A의 플러스 마이너스 B가 K의 이와 같은 꼴 이런 것들이 성분 중에 제일 이거 A의 더하기 빼기 B가 KE 즉 1차 방정식 꼴이 있다 쳐. 뭐 여기에다가도 뭐 P가 있고 여기다 Q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1차 방정식일 경우에는 무조건 얘는 요것은 A, B는 BA다. 얘를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책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적어놓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게 꿀을 빨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거. 두 행렬의 합 또는 차가 단위 행렬 같은 꼴이 나왔다. 즉, 이 2가 뭐냐면 1001 같은 거야. 1001. 얘가 1001 방금 전에 얘기했었지? 2 곱하기 1 같은 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교환 법칙이 된다. 자, 한번 증명 한번 보여줄게요. 자, 증명 한번 보여줄게. A 더하기 B가 2, 2일 때 이쪽에다가 A를 곱하면 A에 대한 제곱에 A, B는 2A가 되겠고 이 친구를 이쪽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A에 대한 제곱에 BA는 2A가 되기 때문에 뭐한다? 같아집니다. 이렇게요. 왼쪽으로 곱했고 오른쪽으로 곱했다는 얘기야. 선생님 여기에 알파벳 2는 왜 사라졌습니까? 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허용되는 숫자 1 숫자 1이라서 그냥 얘는 생략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이건 숫자 1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얘야. 이것이 될 수 있는 얘야. 꼭 좀 필기 좀 해줘 이거.
다 적으셨어요? 현서 적고 있어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자, 그러면 거듭 제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팁 부분이라고 한다면 직접 해보는 게 좋아. 이거 암기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숙달이 되면 암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 여러 번 해봐서 NA가 나오는 거 직접 밝혀보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우니? 그냥 한번 해보면서 느껴보는 게 더 낫겠지? 자, 행렬에 대한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줄 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내가 줄 치도록 할게요. 통상적으로서는요, 첫 번째 줄,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 법칙은 그냥 괄호를 없애버리고 그냥 A, B, C를 쓰는 것이 더 나아요. 분배 법칙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치의 알파벳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A를 곱했으면 A, B, A, C고요. 만약에 근데 이 분배 법칙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렇게 쓸게. B 더하기 C에 A라고 하면 알파벳은 뭐 한다? 못 바꿔요, 이거.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알파벳 자의적으로서 A, B, A, C라고 자꾸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중요한 숫자. 단위 행렬 2라는 게 나옵니다. 대각선으로만 무조건 간에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1, 1, 1, 2 이렇게. 나머지는 다 0, 0, 0, 0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0으로만 되어 있는 거. 우와, 지저분하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행렬에서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걸 단위 행렬 2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대각선만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켈리 해밍턴 정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잠깐 남겨놓고 또 연산에 대한 곱하기 좀 나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습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227번 한번 해볼까? 228번이랑 2728번 한번 해보자. A가 1 곱하기 2, B가 2 곱하기 2다 했을 때 곱셈이 말이 되는 거 동그라미 쳐라. 두 번째 것도 답 좀 한번 구해볼래요? 이 8번은 안 할게. 27번만 합시다. 네, 답 나왔어? 뭐야? 느르무래. 현서는 똑같이 나왔어? 오케이. 자, 승민아,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거 증명은 아니고요. 1200, 여기 30번 한번 슬쩍 한번 볼까? 단위 행렬은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라고 한다는 것은 마일 00 마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의 3승은 어차피 숫자 1이니까 얘는 1001입니다. 2의 백승과 마이너스 2의 백승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뀔 뿐이에요. 따라서 2002가 될 겁니다. 백승은 1승이나 똑같은 거야. 다만 마이너스 2의 백승은 그냥 2의 백승이므로 그냥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이제 켈리까지 해야지만 행렬이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실생활, 곱셈 정리, 응용, AB는 BA, 유형 12까지 우선은 홀수 문제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2차 정사각 행렬에서 A라고 주어져 있는 이 성분들이 소문자 A, B, C, D라고 나왔을 때 화살표는 이쪽 방향만으로 합니다.
a에 대한 제곱에 대한 요렇게 2차 방정식과 같은 녀석을 만들 수 있더라. 요렇게 이 정리를 만들어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켈리 정리라고 표현을 할 텐데 우리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성립을 하지만 허나 거꾸로 적용되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지. 자, 보시게 되면 대각선 A와 D의 합, 그 다음에 AD-BC의 단위행렬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볼게. A라는 친구를 이거를 얘가 5가 나오고 얘가 4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게요. 5가 나오는 것은 3이랑 2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지금 6이죠? 6 빼기 2가 나오려면 얘는 1, 2 해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성분들을 내가 만들어 놨다 쳐. 그럼 얘를 갖다가 2차 정사각 행렬인 A에 대한 제곱에 5A에 4,2라는 0이라고 해석할 수 있더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란 말이지. 그치? 근데 자, 왼쪽에 대해서 딱 보도록 할게. 그렇다면 A는 4004도 되겠고요. 또 다른 A는 1001도 되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를 갖다가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얘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부터 판단을 하건대 이제부터 간다. 이 친구에 대해서의 A 플러스 D는 5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의 A 플러스 D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5도 나올 수도 있겠고 얘는 뭐도 나올 수 있다? 이 친구 때문에 8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친구 때문에 얼마도 나올 수 있어? 2도 나올 수도 있어. 즉 출발점이 A라는 성분이 주어졌을 때는 이거밖에 모르지만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의 A 플러스 D는 5도 되지만 인수분해가 됐을 때의 성분들인 8과 2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주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로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D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인수분해가 될 때와 안 되고 바로 이 자체로서 해석할 때로서 답을 나눠서 해석해 주시면 돼. 그냥 A 플러스 D는 얘고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었을 적에는 8, 2가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문제는 골 때리잖아. 3, 1, 2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얘를 또 등호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성분들 중에서는 4004도 있고 1001도 있더라는 얘기야. 이게 켈리 비정리에 대해서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2차 정사각 행렬. 자, 이거랑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냐 한번 또 다른 것도 보여줄게. 켈리 정리에 대해서 다른 것도 또 지금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괜찮을라나? 자, 1263번도 한번 보여줄게. 1263번. A라는 친구가 요렇게 주어졌어. A를 여러 번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대. 그 규칙성에 따라서 첫 번째 풀이 과정 이렇게 보자. 자, A를 두 번 곱하자.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루트 2의 마이너스 1의 3의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도 루트 2의 마이너스 1의 3의 마이너스 루트 2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팡팡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0 0 2 얘는 얼마 나와?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우리는 A를 두 번 곱했더니 마일 001이 나왔어. 그러면 A를 몇 번 곱하면? 4번 곱하면 단위 행렬 2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 주기성이 어떻게 된다? 4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우린 주기성이야. 얘가 숫자 1과 같으므로 4번 곱할 때마다 도돌이표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얘를 우리는 4주기라고 하지.
자연수의 최소값은 4가 되겠고 뭐 100 이하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4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요거 나 케일리를 쓸 줄 알았는데 케일리는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필기해줘 이거. 별거 없죠? 조금 까탈 써놓은 거. 자, 레아야. 급하다면 잠깐 가도 돼. 가시고. 가도 되지. 지금 여기 있는 것부터 영상 계속 찍을 거니까 뒷부분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거는 요거 한번 가볼까? 1273번. 이제부터 조금 선생님이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줄 거야.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벌써 3시간이나 됐어요. 단어가 기대했어.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A 더하기 B와 AB, BA에 대한 만남이 저렇게 돼 있을 때 이 친구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죠.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1번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A에 대한 제곱, AB와 BA 그리고 B에 대한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왼편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에 3과 0을 2번 곱하겠어요. 요렇게. 갔다 와. 자, 얘를 보시면 1과 3이 6이니까 7 나오겠고 마이 0이니까 마이너스 2 마3 6이네요. 자, 이게 좌변에 대한 계산이고 우변을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제곱과 B에 대한 제곱에 AB와 BA의 만남이 1, 0, 2, 마이너스 1이 되더라는 얘기야. 해서 우리가 원하는 A를 제곱해주고 B를 제곱해준 값은 7에 마이너스 2에 마3에 대한 6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되면 6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고 얘는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야,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도 변형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줬고요. 자, 유형 13번 하나 건드려 볼게. 유형 13번이야.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이 A는 2차 정사각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이야. 거기에 따라서 2A와 3B는 이렇게 나오고 2A와 B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A와 B에 대한 만남이다 라는 얘기지. 그러면 합차에 대해서의 연산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에다가 어떻게 할까? 더해볼까? 예? 이 왼쪽과 왼쪽끼리 더해봅시다. 왼쪽은 그러면 A에 따른 2A와 3B가 있었는데 거기에 2A와 B를 더한 것은 오른쪽도 2O와 마이너스 2와 3을 뭐 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A에 대해서 4배를 해준 A와 B라는 친구는 오른쪽에서 0과 8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소문자 AB에 대한 결합은 0과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러한 연산법칙이 가능하다. 되게 간단합니다. 왼쪽은 왼쪽끼리 결합이 가능하다. 이제부터 대표형들 한두 개씩 해줄 거야 내가. 자, 1284번을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대표형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위 행렬 2가 있을 때만 실수에 대한 연산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를 정리해 주시게 되면 A에 대한 3승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쓸 수가 있었던 거야. 얘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해서 A에 대한 3승은 1, 마이 0, 2에
1, 마이, 0, 2를 한번 계산해 주시면 1, 마이, 마사, 마유 0, 4 그리고 여기도 1, 0, 2 계산해 주시면 1, 마이, 마 12, 마이너스 14 0, 8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나죠? 거기에다가 1, 0, 0, 1만 더 빼주시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온다라 0이고 마이너스 14고 0이고 7이다 이렇게 끝났지 됐죠? 이렇게 승희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단위 행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연산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급 문제 중에 288번도 하나 해줄게 288번도 실수에 대한 연산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x에 대한 제곱에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새로운 녀석이 어떻게 나와? x의 3승은 얼마가 나온다? 8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건 실수의 연산이지. 근데 행렬에 대해서도 단위 행렬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걸 a에 대한 제곱에 2a에 플러스 4e는 0이라는 거에 대해서 양변에다가 a-2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 친구는 a에 대한 3승이 8 단위 행렬처럼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 그래? 여기 있으면 돼. 원래 이거 가스는지 모르겠고 이상한 냄새 나요. 원래 수업들 할 때 말 안 했으면 안 들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요. 꺼놔 안 나오면. 저것 때문에 지금 보면 A의 33승이잖아. 여기다 11승을 했다는 거 아닐까? 그러면 A의 33이란 8에 대한 11승에 대한 단위 행렬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면 8의 11, 0, 0, 8의 11이기 때문에 2행 2열에 대한 성분을 구하라 8의 11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거 1291번 한번 도와줄게. 자, 준비됐어요? 1291번 해도 돼요? 승빈아, 됐어? 아직 기다려?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점점 현서는 이해가 가고 있어? 얘는 이해가 안 돼. 저 처음 왔었는데. 아니야, 얘 처음이나 다름없어. 아니 점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력이 다른 건가? 그냥 단순한 연산이야, 이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제곱에 A를 더하면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A에다가 B를 곱하면 2가 나온다고 돼 있죠? B제곱이랑 같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지. B제곱. 거기서 힘내. 힘내. 공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무슨 공식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없는데. 다음 중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B의 제곱은 여기 있죠? 그럼 A 제곱을 이렇게 접자.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B를 곱할게. 자, 첫 번째 1번. A에다가 B에 대한 제곱을 합시다. 그럼 이 친구는 2에 대한 B가 되겠죠? 그쵸? 다음 줄에 여기에다가 A를 곱하자. A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왼쪽으로 A를 곱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도 왼쪽으로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2ab가 되겠지. 근데 2ab에서 ab라는 친구는 뭘로 할 수 있어? 2단위 행렬이니까 이것은 뭐가 된다? 4단위 행렬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난 지금 b의 제곱만 필요한 거잖아. 여기서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제곱은 2-a가 된다고. 그쵸? 자, 다음 줄 갑니다. 2-a의 b에 대한 제곱은 4단위 행렬이잖아. 그럼 저거를 분배해 주게 되면 b에 대한 제곱에 a의 b의 제곱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b를 제곱해 준 것은 a 곱하기 bb지. a 곱하기 bb의 4이지. 자, 승빈아, ab는 얼마야? 2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2b에 대해서의 4이가 되는 거네. b의 제곱과 같은 거. 아, 이 b를 어떻게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네. b를 해결 못하면 안 되겠네. b의 제곱. ab는 단위 행렬이다. 얘는 인수분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우선 조건에서 여기까지면 이렇게 자르고 b를 찾기 위해서 밑에 거랑 위에 거랑 해결을 좀 해볼게. a에 대한 제곱 여기다가 b를 이쪽으로 좀 곱할게. b를 이쪽으로 곱한다. a에 대한 제곱의 b는 b의 ab다. 요것은 aab랑 b랑 2이다. 이 i도 2이기 때문에 2a 플러스 2e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아, 이렇게 찾았다. 즉 뭐다? b라는 친구는 2a 더하기 2이다. 왜? 오지선다가 a랑 2로만 돼 있으니까. 따라서 이 친구를 바꿔주시게 되면 b라는 친구에 대한 제곱은 2b니까 4a 더하기 4e의 4e가 돼서 정답은 4a에 대한 8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답 3번.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해줄게. 우선 답 3번이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방법들이 또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자,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b의 제곱을 원하니까 b와 a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첫 번째 주어진 거 a에 대한 제곱의 a는 2에서 이쪽으로 b를 곱하자. a에 대한 제곱에 대한 b와 a에 대한 b와 b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 친구는 a 곱하기 2이고 이것은 2이고 이것은 b가 되었다. 즉 b라는 친구는 2a 더하기 2e가 된 것이다. 따라서 b를 제곱해 준 것은 얘를 제곱해 준 것이므로 4a에 대한 제곱 8a 플러스 4e가 된다. 여기까지 좀 순화됐어? 근데 a 제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서 a에 대한 제곱이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이걸 넣어주시게 되면 4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리고 8a에 대해서의 4e가 된다. 결론은 무엇이다? 4a 더하기 8e가 된다. 풀이 과정이 좀 더 짧아졌지? 오케이? 다시 풀면서 이 친구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됐어. 한 개 한번 시켜볼게. (90번) 해볼래? 바로 위에 있는 거. 90번도 왼쪽 또는 오른쪽에다가 결합을 통해서 저거를 줄여주는 거야. 지금 A의 6승은 무엇이고 B의 6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그럼 4니까 4가 되는 거예요. 4, 2는 4이긴 한데 의미상으로는 숫자 4나 뭐 다른 문제. 그러니까 4004겠지? 해결해보자. b는 마이너스 2a야.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2a니까 2니까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a를 4번 곱하면 2지. a를 6번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의 6승은 마이너스 2가 됐다. 여기까지는 확정. 이제는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b야. a를 2번 곱하면 얘를 2번 곱한 것이므로 4분의 1 b제곱이 되는 것이지. a를 4번 곱하면 얘를 2번 곱하는 거니까 16분의 뭐 이렇게 나오겠지. 64분의 b가 6승이 나오겠지. 따라서 b의 6승은 2의 6승에 a의 6승이야. 2의 6승인데 a의 6승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단위행렬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와 64, 65, 마이너스 65라고 하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콜. 이제 마지막 테마 하고 케일리 딱 하면 되겠다. 자, 1293번이야. 오늘 필기한 내용들 중에서 A와 B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있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었어. 왜 그러냐면 조건에서 B는 마이너스 A다 보니, 오케이?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여기 보자. 자, A 더하기 B는 뭐 K에 대한 이꼴인데 이 녀석은 그냥 아무 실수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0이라고 나와 있는 것 뿐이죠. 이쪽으로 A를 곱하면 A에 대한 제곱에 AB는 0 나옵니다. 이쪽으로 A를 곱하면 A에 대한 제곱에 BA는 0 나옵니다. 둘이 같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죠. AB는 B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정식 꼴이면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거를 공식화시켜서 써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은요. 그래서 기억반 정답이고,
이거는 승빈아, 이거 뭔가 좀 눈에 거슬리진 않니?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한 녀석은 0이다. 아까 봤었던 봤었지? 뭐야? 그게요. 내가 봤었긴 했어. 현서는 이거 답 알아? 니은번? 니은번.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0이더라도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디귿번. AB가 A고 BA가 BB면 A의 제곱은 A냐라고 나와 있어요. 해보죠 뭐. 디귿번에 대해서 A, B에 A, B를 했다는 것은 A 곱하기 A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치? 오케이. 근데 요것은 A에 대한 제곱이잖아요. 자, BA는 뭐라고요? B죠? 저기 있어. 오른쪽에 있어. BA는 B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A와 B의 B는 A에 대한 제곱이지? 근데 이걸 이렇게 싹둑 잘라볼까? 이건 얼마야? A와 B의 만나면 뭘로 바뀌어? A지. 그치? 또 이렇게 싹둑 잘라봐. A와 B의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A. 그러니까 A는 A제곱이네? 이렇게 밝혀내면 되겠죠? 답은 그드. 어려운 거 하나 해줄게. 1296번이야. 유형별로 제일 끝에 거가 좀 그나마 좀 무게감이 있을 테니까. 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1차 방정식 나왔지? 그럼 뭐가 된다? BA도 같다. AB는 BA가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실수의 연상 가능하다. 이것도 테마로 적어놓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의 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까다놓고 하는 거야. A제곱은 A냐? 에? 그래? 기억번. A랑 B랑 결합하면 0이네. 그러면은 BA도 0이니까 A의 제곱을 보내. 이쪽으로 A를 곱하자. 주어져 있는 A-B는 2에다가 그냥 A를 곱해. A에 대한 제곱에 AB는 뭐가 된다? A다. 근데 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0은 A니까 A제곱은 A다. 말 되죠? 자, 이번에는 B를 곱할게. B. 니은번에서 A, B의 제곱은 B다. B에 대한 제곱은 마이너스 B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A에 대한 제곱은 뭘로 바꾸고 A로 바꿔주고 B의 제곱은 마이너스 B로 바꿔줬으므로 주어진 조건이죠. 보기서 말하는 우리의 조건이 된 것이다. 디귿번 A, B, B다. 근데요, 이거 뭘로 바꾸기로 했지? AA는? A제곱은 뭘로 바꾸기로 했어? A로 기억번에서. BB는 뭘로 바꾸기로 했어? 그렇지. 마비지. 그러면 마이너스 AB잖아. 0이지. 그래서 다 맞는다.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근데 이거 선생님이 푼 거지 니네들이 푼 게 아니니까 지금 복습하셔야 돼. 알겠지? 남은 시간 동안에. 자, K1 마지막 하나. 요렇게 고차 방정식이 돼 있을 때 우리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원래는 이거를 차수를 줄이는데 그 중에 행렬 또한도 그게 적용이 되더라. 2차 정사각 행렬일 때만 하는 방식을 하나 보여줄게. 하나를. 지금 이 주어진 걸 통해서 A에 대한 제곱에
3a에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게 된단 말이야. AD-BC 요 2차 방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 A3승의 마이너스 2A제곱에 5A-6E와 같은 것을 구하라 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수학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나누기를 그냥 해줘도 된다. 얘를 단위 행렬들의 만남은 실수의 연산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A면 A에 대한 3승 3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없어지니까 A제곱에 6A-6이가 되겠지. 이거 플러스 단위 행렬 1이라고는 안 적어요. 행렬에서 1은 없어요. 단위 행렬이 1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A에 대한 제곱에 3A에 마이너스 2를 하면 어떻게 나와 이거? 9A에 마이너스 5E 9A 마이너스 5A 답은 1번이 되겠네. 실수의 연산처럼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서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만든 거 어떻게 하냐? 공식 적어줄까? 공식이 이렇게 요게 연산법칙이야. (1299번을)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흉내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주고 오늘의 영상을 맞출게. 자 해봐 이거 2, 3분 줄게. 자, 개념 설명 좀 해줄게. 지금 A, B, C, D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두 갈래로 나눈다라고 했었어. 인수분해가 돼서 나오는 성분들과 인수분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성분들로 나눠라.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40004와 마일00 마일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건 받아들입시다. 그랬을 때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될 경우에는 400 4겠고 얘가 0이 되면 마일00 마일이겠지. 그때 A 더하기 B는 이때는 8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2 나온다. 이거 인정할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K-레미턴 정리 그 자체로서 성분을 이용을 하면 A 플러스 D는 위치상 3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기에 나올 수 있는 A 플러스 D의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즉 답은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켈리까지 딱 갔다잉. 콜? 오케이, 여기까지 영상 끝.